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협해온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발의 시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종덕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20일 희망재단이 연말을 맞아 한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지문 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난 신고가 된 자기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차량 추격전 끝에 보안관들에게 체포된 뒤 사망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매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오프라인 소매점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협해온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각종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발의 시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보 및 핵 확산 전문가인 비핀나랑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는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오늘 아니면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실험하든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말 시한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해온 북한은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전 세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랑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확장 및 개량은 절대 멈춰진 적이 없다는 게 요점이라며 실험은 드라마틱한 쇼지만 실제 작업은 커다란 지붕 아래 그리고 일상적인 미사일 시험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 외교정책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소속의 한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에겐 공개적인 당혹감이라는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도 새로운 길의 의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고 강조하며 애초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지난 23일 북한 지도부 경향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 대신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서 빼는 방식의 대미 강경 노선 채택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변종덕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20일 희망재단이 연말을 맞아 한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늘 플러싱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5가정에 총 $10,000를 전달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공식 발족한 20일 희망재단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한인 가정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 3원각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20일 희망재단 이사진이 심사를 통해 선정한 5가정에게 각각 $2,000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가정들을 선정했다고 밝히며 이번 성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 희망재단 오픈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 해를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이사분들이나 주위분들이 연말도 되고 또 뉴이어도 되는데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이 가정이 힘든 분들 떡국이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번 5가정에게 생활이 힘든 5가정에게 2,000불씩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 김승도 복지위원장은 주위를 둘러보면 각자의 사연들로 힘들게 살아가는 한인 가정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내년 봄 장학생 선발,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인재 지원 프로그램, 부르 이웃 돕기 등의 활동을 본격 진행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말을 맞아 퀸즈 일대에서 모금 활동을 펼친 구세군 자선 냄비에 $27,000의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금액인데 한인들의 온정이 지난해보다 뜨거워졌다는 평가입니다.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4일까지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그레인넷 등 한인 밀집 거주 지역 8곳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 냄비에 모인 금액이 27,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모금액보다 23% 증가한 금액으로 한인들의 온정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는 평가입니다.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 측은 올해 지난해보다 모금 장소를 늘리고 플러싱과 그레인넥 일대 H마트와 스탑앤샵, 한양마트와 월그린 등지에서 모금 활동을 전개한 것이 모금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자선 냄비에 기부금을 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선 냄비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구세군 본부로 전달됩니다. 기부금은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어려운 가정에게 사랑의 쌀 전달,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음식 제공 등 전액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뉴욕주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지문 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부터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지문 채취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정부 전문 매체인 타임스 유니온은 내년 1월 15일부터 가족 차원 지원이나 연방 가족 지원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인 세이프티넷 어시스턴스까지 확대해 모든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서 지문 채취를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2012년부터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의 수혜자에 대한 지문 채취를 중단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노동 가능자에 대한 스냅 수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서 추진된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인 스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수혜자들이 고정적인 일자리를 잡도록 하고 주정부가 이 자격 조건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 연령대의 스냅 수혜자들은 일주일에 20시간의 근무 시간 미니멈을 채우지 못할 경우 3년 기간 동안 3개월밖에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높은 주정부의 경우 자격 조건이 미달되는 주민들에게도 푸드 스탬프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주정부가 예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혜 자격 심사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난 신고가 된 자기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차량 추격전 끝에 보안관들에게 체포된 뒤 사망했습니다. 바디 카메라에 잡힌 체포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보안관들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BC와 CNN 방송은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서 도난 신고된 자기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보안관들과의 추격전 끝에 과도한 물리력으로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보안관실의 보안관 마크 애시크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바디 카메라에 잡힌 체포 당시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센타로자 경찰서로부터 며칠 전 도난된 차량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부보안관 찰스 블라우트와 제이슨 리틀이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차를 발견한 뒤 세우려 했지만 도난 신고된 차량의 운전사인 데이비드 워드가 달아나면서 5마일에 걸쳐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막다른 길에서 차가 멈춰섰지만 차 문이 고장나 열리지 않았고 워드는 다리가 운전대 아래에 끼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보안관들은 완력을 동원해 그를 운전석 유리창으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블라우트 부보안관은 워드의 머리를 운전석 문 창틀에 내려쳤고 리틀 부보안관은 워드에게 2차례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차에서 끌려 나온 뒤 의식을 잃은 워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뒤 숨졌습니다. 한편 부보안관들은 나중에 그가 도난 차량의 주인이자 도난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가 왜 달아났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블라우트 부보안관에게는 해고 통지가 내려졌고 리틀 부보안관은 유급 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매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오프라인 소매점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000곳이 넘는 오프라인 소매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마스터카드의 11월 1일부터 12월 24일 미국 소매 판매가 8,800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금 상승과 반세기 만의 최저 수준인 실업률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점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8.8%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소매 판매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2%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특히 백화점에서의 쇼핑 매출이 1.8% 줄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코어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소매점 약 9,30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844곳이 폐점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고 새로 문을 연 가게와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말 휴일 쇼핑은 연간 소매 판매에서 약 40%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28일로 지난해 11월 22일보다 늦어지면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에 쇼핑 대목 기간은 짧아졌지만 소매업자들은 평소보다 이른 세일에 나서며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장난감 총과 진짜 총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짜 총처럼 보이는 장난감 총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법안인데요. 장난감 총이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경찰의 혼동도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뉴저지주 하원 본회의에서 진짜 총 같은 장난감 총과 모조 화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진짜 총과 모조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장난감 총의 색깔을 검은색이나 파란색, 은색으로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또 모든 장난감 총은 총구 쪽에 탈착이 불가능한 주황색 덮개를 씌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하면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됩니다. 법안의 주요 스폰서 의원들의 성명문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경찰이 미성년자들의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해 사살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경찰의 오인으로 인한 이런 인명사고와 장난감 총을 진짜 총처럼 활용한 강도 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은 명시된 규정을 위반해 첫 번째 적발되면 $500의 벌금,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 시 건당 $1,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단 영화나 연극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소품은 제외됩니다. 항생제의 내성이 커진 세균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새 항생제 개발에 나섰지만 적자를 기록하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제약사들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서 개발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아차오젠이나 에러다임과 같은 항생제 개발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노바티스와 엘러건 같은 대형 제약회사들도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항생제 개발 제약사인 멜린타 테라퓨틱스는 당국에 현금이 고갈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성을 갖춘 세균들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항생제 개발 제약사들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서 새 항생제 개발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당뇨병이나 신경통 치료제와 달리 몇 달치씩 처방되지 않고 며칠, 길어야 몇 주치만 처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액을 투자한 제약회사로서는 투자한 만큼의 이득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거액이 투자된 새 항생제의 비싼 가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의회는 이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지 수십 년 된 오랜 항생제들이 계속 사용되면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춘 세균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엔은 2050년이면 전 세계에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로 인해 숨지는 사람이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1년 내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항생제 개발을 위한 제약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가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담배 생산자 연합이 미 정부에 한국산 담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담배를 수출해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무협협회 워싱턴 지부는 미국의 한국산 담배 반대 연합이 18일 한국 KT&G 글로벌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담배를 수출해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미 상무부 등에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담배 반대 연합은 엑스칼리버 인터내셔널, 샤이엔 인터내셔널 등 미국 내 담배 생산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합 측은 한국산 담배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담배의 91.72%에서 113%의 반덤핑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절차에 따라 상무부는 청원 제출일 20일 이내 조사를 개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7일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청원서 제출일 이후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일까지 또는 상무부 조사 개시일부터 25일 내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이 나오면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지만 긍정 판정이 나올 경우 상무부는 본격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거리와 가정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연말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춥고 건조한 기후에 화려한 불빛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에 놓여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이자 점화된 지 10초 만에 방 전체가 연기와 화염에 휩싸입니다. 미국 화재방재협회가 건조한 트리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 영상입니다. 겨울철 화재 4건 중 1건은 난로 옆에 방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think during the holidays, just running your regular a checklist in your head to say, what do I need to have for fire safety? There's not much humidity in the air because it's dry outside. A tree really is only going to last you, per the experts, about 10 to 12 days after you cut it, even if you're watering it. 가정 내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 화재 가운데 44%는 전구등 전자기기로 인해 발생했고 장식용 초로 인한 화재가 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나는 화재 10건 중 4건은 거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은 부엌입니다. 오븐이나 스토브 근처에 있던 크리스마스 장식에 불이 붙거나 오일을 사용해 요리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은 커집니다. Well, if you throw water on it, it's going to splash the oil out and you're going to end up with a bigger fire.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인증 라벨이 붙은 장식용 전구를 사용하고 멀티 콘센트에 3개 이상 전기 코드를 꼽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벽난로나 난방기구에서 최소 3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생나무일 경우 매일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화재방재협회에 따르면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 화재 피해액은 1,200만 달러며 연평균 5명이 숨지고 34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3년 연속으로 최고 의료센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척추와 고관절 수술 분야에서 최상위급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온라인 병원 평가 기관 헬스 그레이즈가 미 전역 4,500여 개 종합병원의 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척추 수술 분야에서 미국 탑 100 병원에 선정됐으며 같은 분야에서 상위 10% 병원에 수여하는 엑설런스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고관절 골절 수술과 치료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5성급을 수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스 그레이즈에 따르면 5성급과 1성급 병원을 대상으로 고관절 골절 치료를 받은 환자의 합병증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성급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들보다 5성급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들의 합병증 발병률이 46.6%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헬스 그레이즈는 매년 15개 주에서 모든 병원 데이터를 분석해 수십여 가지 조건과 절차를 거쳐 병원의 수술과 치료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낮 맨하튼의 한복판에서 반유대주의 징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께 플로리다 마이애미 출신의 20대 남성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부근에서 65세 유대인 남성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정통 유대교인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즉각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25일부터 재외국민 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외 공관회장은 귀국 신고를 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당하는 이의 재외국민 등록을 말소합니다. 또 재외국민 등록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재외국민 등록 사항으로는 여권 번호와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이 추가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여성이 미국의 대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외교위원회는 지난 19일 청문회를 통해 유리 김 주 알바니아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첫 한인 여성 대사이자 괌 출신의 미국인으로서도 처음으로 대사직을 맡았습니다. 김 대사는 국무부에서 20여 년 동안 외교정책센터 국장과 부장관 비서실장, 유럽 안보정치 군사 담당 국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거주 40대 한인 여성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40대 정모 씨가 페어런타운에서 술에 취한 채 벤 차량을 몰다가 그른스트라 플레이스 선상에 있는 소화전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 씨의 차량은 인근의 그린우드 테라스에서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여아 2명도 타고 있어 경찰은 해당 여성에게 음주운전과 부주의 운전, 뺑소니와 아동 위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